안녕하세요. 친절한 축자씨입니다. 오늘은 아이디 둘리님의 팀 평가 그리고 팀 어떻게 코디를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요청사항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이분께서 말씀해주신 요청사항은 9펩,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을 쓰고 있고, 이 팀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히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저희 카페에 올리신 거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영상 때 이렇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괴리감이 큰 감독 중, 특히 인게임상에서 가장 큰 감독이 이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펩의 감독에서 2명의 공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감독을 만난 상대방,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입니다. 왜냐면은 중원 싸움에서 바로 내가 3명의 미드필더만 있어도 얘네 2명 다 피지컬도 약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요 뒷공간이 상대적으로 털리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이 센터백들이 아니라 풀백이라고 하면은 얘네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상 얘네 둘이서 뒷공간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윙 스트라이커 성향을 가진 선수들로 요 뒷공간을 허물어 버린다고 하면은 얘네 둘은 요 가운데 한 명의 공격수를 마크하다가 한 번만 마크를 실수를 하면은 바로 실점을 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 게임상에서는 2명의 공미를 사용하는 것은 일단은 비추입니다. 실상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얘네가 이렇게 사이드로 벌려주는 윙 스트라이커 성향의 선수여야 되고요. 제가 결론을 내자면, 그리고 얘네 둘 중에 한 명은 공미여도 상관이 없지만 한 명은 반드시 활동력이 좋아야 되고 활동량이 많아야 되고 공을 잘 뺏어와야 되고 어느 정도 패싱 능력을 갖춘 선수여야 됩니다. 피지컬도 좋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는 거의 뭐 100% 앵커맨이어야 됩니다. 왜 앵커맨이어야 되냐면은, 앵커맨 성향은 결국에는 요 수비들 사이로 들어가는 라볼피아나 형태로 이제 자기의 플레이를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드필더 싸움에서 밀린다 할지언정 이렇게 들어가면서 수비 싸움에서 센터백이 3명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플레이를 가져가고,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이 2명의 사이드백들이 올라가도 나름대로 상대 공격진을 막아내는데 어느 정도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이 서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앵커맨이 돼야 되고, 그런 점을 전제로 했을 때 공격 전개 방식은 얘네가 사이드로 벌리고 여기서 공을 원활하게 진행한 다음 공미, 한 명의 공미 역할이 얘와의 어떤 패스 연계를 유기적으로 가져가면서 결국엔 얘도 일로 침투, 얘도 일로 침투, 이렇게 나눴을 때 파이널 서드 지역에 총 5명의 공격진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어떤 패스라든가 센터링이라든가 공격의 수적 우위를 지니면서 허물어버리는 방식이 바로 이 펩 과르디올라만의 전개 방식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윙 스트라이커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빙 스루를 해줬을 때 상대 사이드를 헐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상대의 이 수비수들이, 사이드백들이 일로 사이드로 오게 되고 가운데도 간격이 벌어지면서 음바페처럼 침투에 능한 선수가 가운데로 슝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못 맞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펩 과르디올라를 인게임상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퍼부터 보자면은, 키퍼는 테오 슈테겐을 쓰시는데요. 테오 슈테겐은 세계 최고의 골키퍼임에는 분명하지만 인게임상에서는 키가 좀 작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나룸마를 저는 기용하시는 걸 조금 더
하나 더 추천을 드리고, 그러나 키퍼는 누굴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어슈텍에 그냥 가셔도 되고, 너무 좋다고 하시면. 근데 키나 뭐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돈나룸마는 얘보다 더 좋은, 인게임상에선 더 좋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으니 이렇게 사용하셔도 된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수비진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비진은 항상 이제 요 수비형 미드필더랑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오버롤이 베컴이 높긴 하지만 베컴을 쓰시면 안 되고요. 베컴은 크로스의 달인이라는 플레이 스타일을 쓰기 때문에 어떤 라볼피아나 형태의 그런 수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터셉트도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공을 탈취하는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진 않고요. 단지 활동량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센터 미드필더로 옮길 거고, 그러면은 누구를 쓰냐 그 자리에. 그렇게 되면 카세미르랑 로드리인데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주전은 로드리입니다. 로드리가 제 역할을 잘 해줘요. 키도 크고 피지컬도 좋고 활동량 괜찮고 앵커맨 성향의 공 탈취 능력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로드리가 이렇게 컨디션이 박았을 때 카세미루가 동일한 앵커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키는 좀 작더라도 이렇게 두 명을 같이 이쪽으로 해줘서 수비라인 전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센터백 라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센터백은 바란이 있고 데리우트가 있고 슈크리니아르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쿨리발리를 안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쿨리발리를 넣어주시고, 저는 굳이 이 4명 중에 조합을 고르자고 하면은 사실 이 맨시티,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의 센터백들이 갖춰야 되는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는 스피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공간에 대한 어떤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은 인게임상에서도 실점을 많이 하고, 실제 실축에서도 그런 이유로 줄레 그 쿤데 그런 선수를 원하는 것도, 그리고 쿨리발리를 실제로 원하는 것도 다 이런 뒷공간 커버에 대한 후방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인게임상에서 데리우트가 분명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뇌절, 그러니까 한 번씩 큰 실수를 합니다. 이걸 놓치나? 아니 왜 이게 안 되지? 막 이런 패스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고, 막 말로 설명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케이스가 몇 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를 제외하고 차라리 쿨리발리를 넣고, 슈크리니아르도 괜찮거든요. 슈크리니아르를 차라리 그걸로 대체 자원으로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쿨리발리 그리고 바란 조합을 센터백 라인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슈크리니아르나 아니면은 취향에 따라서 데리우트를 그 대체 자원으로, 컨디션에 따라서 대체 자원으로 쓰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요. 오른쪽은 뭐 완벽합니다. 킴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공수양면,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뭐 핀포인트 크로스, 그런 적절한 가담 능력과, 게다가 얘는 요 안으로 파고드는 인사이드 리시버형 어떤 풀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의 순간적인 수적인 싸움에서도 가담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수비수라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수비력이 꽤 좋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결과 지금 주전으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없고, 문제는 이제 왼쪽 라인의 호르헤예요. 호르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는 매우 탁월한 선수입니다. 스탯도 잘 뽑혀 있고 실제로 써본 결과 아주 빠릿빠릿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이 수비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다는 건데요. 교체 자원인 호르디알바 같은 경우에도 공격은 좀 준수하고, 그리고 이 선수는 이제 인게임상에서도 그리고 실축에서도 밸런스가 많이 떨어진 선수입니다. 호르디알바가 메시랑 같이 한쪽 라인을 붕괴시키거나 뭐 그랬을 때 정말 멋있는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축에서는 이제 그리고 인게임상에서도 많이 떨어진 걸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 밸런스와 공격 밸런스가 잘 맞는 벤치레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낫다.
대체 자원으로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쉽게도 벤치렐 같은 경우에 다른 버전은 핀포인트 크로스가 달려있는 반면에 이 벤치렐은 핀포인트 크로스가 달려있지 않음으로써 오버래핑을 한 후에 크로스 전개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좀 위협적이지 못할 순 있으나 수비적으로는 훨씬 더 호르헤보다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량도 많고 체력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호르헤는 매우 공격적인 이제 선수니까 두셔도 돼요. 물론 이렇게 팀의 특성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건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호르디 알바랑 바꾸셔서 수비 밸런스가 좀 안 맞겠다 싶으시면 공격이 센 팀이라던가 그런 팀을 만났을 때 적절하게 호르헤랑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드필더를 같이 볼 건데 그러면서 라인별로 볼게요. 이쪽과 이쪽의 특성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쪽에 호르헤를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킴미는 그렇게까지 뒷공간을 뚫리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셔도 돼요. 예를 들어 뭐 여기에 메시를 두시거나 혹은 여기에 공미를 어쨌든 두시면 되고 얘도 윙포워드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이쪽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1번 활동량 잘 안 보이죠. 활동량 2번 수비 능력 그리고 3번 피지컬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골고루 갖춘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오히려 베컴 혹은 포그바 그리고 저는 피지컬은 좀 아쉽지만 캉테 이렇게 3명의 선수를 좀 추천합니다. 그래야 호르헤가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 그 자리를 그나마 이렇게 커버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진유가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정말로 어디 공간이 텅텅 비냐면 여기가 텅텅 비게 됩니다. 왜냐면 호르헤는 여기까지 같이 올라와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얘가 쿨리발리가 됐든 데리흐트가 됐든 이쪽 센터백이 이쪽까지 커버를 해줘야 되고 커버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상대방은 요 가운데 공간이 생기건 이쪽 공간이 생기건 어딘가 공간이 생긴다는 거고 그 공간을 통해서 패스 전개 방식으로 골을 먹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적어도 수비를 좀 계속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추천드리는 건 베컴입니다. 베컴을 활동량을 봐서 그리고 볼 전개도 훨씬 좋고요. 그리고 베컴이 안 되면은 그때 포그바 혹은 취향에 따라서 캉테까지도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덕배를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로 이쪽에 썼을 때 덕배가 있는 게임과 덕배가 컨디션 때문에 못 나왔을 때의 게임 전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메시보다는 왜냐면 메시가 너무 좋은 선수고 고트지만 피지컬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개인기로 막 더블 터치하고 날라다녀도 그리고 패스로 이렇게 2대1 패스 받아가지고 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메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얘한테 주거나 한 이쯤에서 기회가 되면 가마차기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의 피지컬상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는 덕배를 추천드리고 혹은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웨데고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웨데고르는 결국에는 동일한 어떤 피지컬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덕배, 진유 이렇게 2명의 조합을 좀 선호를 합니다. 뭐 1명 선발, 1명 로테이션. 물론 얘는 빼지 않을 거예요. 메시는 빼지 않고 후보로 둘 건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공격진에서 저는 이 양쪽 다 최대한 벌려주는 윙 스트라이커의 성향을 가진 선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경기가 안 풀리거나 막판에 이제 굳히기를 들어가거나 한번 휘젓고 다녀야 될 때 얘를 메시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는 아직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원을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에는 로드리나 요 카세미로처럼 앵커맨 성향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시고
이쪽에는 활동량 좋고 수비 능력이 좀 있으면서 피지컬이 괜찮은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베컴, 그리고 포그바, 그리고 캉테, 이렇게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쪽에는 물론 이제 메시를 두셔도 되고 덕배를 두시는 게 전 좋다라고 보고, 한 명의 공미가 있어서 플레이를 전개한다고 했을 때 호나우지뉴 혹은 웨데고르, 이렇게 정도가 들어가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격진을 볼 건데요. 일단 계속 말씀드렸듯이 얘네는 윙 포워드 성향을 가진 선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는 일단 저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마라도나가 정말 신중의 신이지만 저는 마라도나보다는 당연히 호날두가 이쪽 선발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 자원으로도 마라도나는 좀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사디오 마네나 그런 선수처럼 윙포워드 성향을 갖춘 선수, 제가 봤을 때는 얘밖에 없긴 한데, 얘가 마라도나 대신에, 그리고 델피에로도 대신해서 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델피에로 같은 경우에는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에 세컨 스트라이커로 뒀을 때 충분히 제 역할을 발휘하겠지만, 세컨 스트라이커로 둔다는 말은 결국에는 센터 포워드 근처에 공격수가 배치가 됨으로써 결국에는 이쪽 라인이 좀 텅텅 비게 되는, 아까워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펩 가르디올라는 얘가 이 공간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존재를 해서, 얘도 좋지만 최대한 윙 스트라이커 성향의 선수를 갖다 드리는 게 공간 활용 측면에서 얘 일로 빠지고 얘가 일로 들어가고 얘가 이 전범위를 커버하는, 그리고 얘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델피에로 쓰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디오 마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저는 그냥 음바페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고, 혹은 대체 자원으로는 보라색 래시포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팀이 괜찮습니다. 좋은 선수도 많고, 다만 이제 레프트 윙 포워드 그쪽이랑 레프트 백이 조금 이렇게 공수 양면의 밸런스가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 딱 그 점만 아쉽고요. 나머지는 다 좋고, 특히 중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못 쓰는 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란코비치 사비치, 그리고 굴리트, 뭐 이런 선수는 너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자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트백도 너무 좋은 선수 많거든요. 카르발도 충분히 얘 백업으로 들어와도 되고, 그리고 아놀드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놀드도 좋은데 문제는 아놀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호르에랑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아놀드의 호르에면은 정말 상대편 입장에서는 땡큐의 떼땡큐입니다. 그냥 뒷공간 탈탈 털립니다. 인게임상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조금 정리를 잘 하셔서 팀을 잘 짜주시고, 개인적으로는 딱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나룸마, 저는 여기에 호르에 안 쓸 겁니다. 만약에 저라고 하면은 벤치를, 호르에는 벤치, 그리고 쿨리발리, 바란, 킴미 이렇게 해주고, 저는 서브에 슈크리니아르를 쓸 거고요. 만약에 저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호르헤, 그리고 중원에는 로드리, 그리고 베컴, 저는 이 자리에 케빈 데브라이너 이렇게 쓸 거고, 저는 포그바 쓸 거고, 웨데고르는 안 쓰고 저는 지뉴를 쓰고 이렇게 후보에 둘 거고요. 공격진에는 날두, 얘는 제외, 죄송하지만, 그리고 음바페, 페란 토레스를 가져가고, 서브에는 사디오 마네, 델 피에로, 그리고 메시, 이렇게를 둘 것 같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좀 그냥 팁처럼 드리자면은, 얘는 침투에 능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만약에 페란 토레스보다 골 결정력이 좋은 라이트 윙 포워드를 뽑으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날도를 쓰고 여기에 골결 괜찮은 선수를 쓴다는 전제하에 가운데에 밀러를 넣으셔서 세컨 스트라이커로 바꾸시고, 왜냐면 밀러가 바람잡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밀러를 따라서 수비들이 쭉 내려옵니다. 어디가 이러면서 내려오고, 그러면은 얘네가 윙포워드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때 생각보다 밀러가 패스 능력이 좋습니다. 그때 침투해주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뒷공간을 허물기가 더 쉽기 때문에 좀 실험적이긴 하지만 밀러 세컨 스트라이커 기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사용을 하시면은 대인전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리님이 9펩을 사용하시고 있고 선수층이 이 정도로 단단하시다는 거를 봤을 때 꽤 오랫동안 하셨고 그랬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1에 가셔서는 조금 더 뭐랄까 탄탄하고 밸런스가 좋은 팀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구독자가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주말간에 뭐 10명까지는 아니고 꽤 많이 늘었는데 쭉 이대로 상승세 타고 가서 2021에서는 좀 더 저희 채널이 다 함께 영향력 있고 저희 카페까지 영향력 있게 해서 게임을 더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중에 또 모르잖아요. 클랜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재밌게 함께 뭉쳐서 이렇게 찾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